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6일 오전 8시입니다.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비장한 삶을 살고 가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가 되는 날인데, 이 정권은 42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를 빙자해서 국립현충원에서 추도식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참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립현충원으로 몰려가서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모든 것을 바친, 그리고 그 따님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 9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기원 또는 부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홍준표 두 사람에게 역전되고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한 사과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그 사진 소동으로 좀 우습게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안타까우냐 하면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로 시작된 1년의 분투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냉혹합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은 이전투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안이하게 수비 위주로 가다가 결국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피하면은 더 불리한 싸움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언제 싸웠어야 했느냐? 윤석열 전 총장은 몇 차례 반드시 싸우고 짚고 넘어가야 할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만 말씀드리면은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집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불리한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이렇게 혼탁하고 내부 총질로 가게 된 것이 바로 그 역선택을 허용한 때문입니다. 적대 진영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자당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건 자가당착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어차피 내가 이길 텐데 하는 이러한 허영심 내지 오만이 들어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피해가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맞서면은 홍준표 의원을 키워준다. 그래야 공격할 포인트가 많았는데도 그걸 회피했습니다. 그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두환 발언은 사과할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당히 맞서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전두환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밀고 나갔더라면은 지지 세력이 단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사과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사진 소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소동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수비 위주로 갔습니다. 마치 여당 대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로부터 풍기는 것은 법조인들, 검사 판사 출신들, 관료 출신들로 에워싸여 가지고 관료적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내부 총질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아주 바닥을 끼면서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남발했습니다.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격형 캠프로 만들지 못했다. 이 국민 분노에 불을 질러야 하는 대목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특히 대장동 사건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글 쓰는 정도로 그쳤다. 글 쓰는 게 정치가 아니죠. 그것은 문필가가 하는 거죠. 몸으로 때워야죠. 현장에 나가야죠. 이 거리와 광장을 버린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씨가 그동안의 한 행태와 비슷한 분들이 몇 분 있었죠. 다 법조인입니다. 황교안, 이회창, 그리고 윤석열, 한 분은 법무장관을 거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또 한 분은 존경받는 대법관이었고, 감사원장을 지낸 분, 그리고 전 검찰총장, 아주 법조계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 정치의 생리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자제하고 싶지만은 대망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부등시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짝눈이라고 그러는데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 안 간 사람의 결정적인 단점을 보여준 게 바로 이 황교안 씨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작년 4월 15일 한참 개표가 진행 중이던 자정 무렵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앞에서 패배를 인정을 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1년 뒤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군대 갔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더구나 그때는 치열하게 개표가 진행 중일 때 자기 종로구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전체가 졌다고 판단을 하고 빠져버리는, 그리고 그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정선거가 있었다. 자신이 잘못해서 져놓고 개표 부정, 사전투표 부정 때문에 졌다라는 아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면서 나와서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군대 안 간 사람.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한참 감수성이 뛰어날 때 총을 들고 김일성 세력과 맞서 보았던 사람과 그걸 안 해본 사람은 그 뒤에 인격이나 행동에서 반드시 허점이 생깁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왜 바닥을 기지 않느냐. 정치라는 것은 바닥입니다. 바닥을 기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서 군대 안 간 사람이라는 것과 계속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다는 표현은 제가 11월 5일에 1등 할 거냐, 2등 할 거냐, 2등으로 끝날 거냐. 여기에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11월 5일 설사 지더라도
반드시 승복해야 합니다. 이긴 사람은 홍준표 씨가 될 경우 가능성이 많은데 앞장서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그날 선언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씨가 승리하면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홍준표 씨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이재명으로 결정하고 안면 몰수하고 수사를 덮고 이재명 쪽으로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명 정권의 등장을 막는 길은 분노투표뿐입니다. 분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분노하도록 만들려면은 국민의힘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이 분열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여당은 분열해도 이길 수가 있지만 야당이 분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정치는 전쟁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그 투지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다. 이 10일 사이에 윤석열의 운명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결정될지 모릅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잃을 것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군대 가면은 인간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러 번 사법시험에 낙방한 사람인데 그것이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지금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 전 총장의 인생 승부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처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